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SV 인베스트먼트, 이뮨메드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구독자분들께 코로나 바이러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짚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8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 환자가 19,699명, 전일 대비 29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중이죠. 9월 6일까지.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경북, 대구 확진자가 많고, 확진자 추세를 보면 일주일 동안 8월 27일 절정에 달하였다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10가지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2m 거리 유지하기,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기,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평소에도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지 이제 감염이 덜 됩니다. 그 다음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다른 사람에게 튀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팔로 코와 입을 감싸고 기침을 해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주기적으로 하루에 2번 환기하래요. 저도 몰랐네요. 그리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임상 증상 발생 확인하기.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여행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 문서는 지자체용으로 내려온 8월 20일자에 개정된 문서입니다. 여기서 보면 코비드19, 코로나의 코, 바이러스의 VI, 질병의 D, 약자를 따서 코비드19로 정해왔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코로나19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의 병원체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이고 더블 SS RNA입니다. 더블 싱글 스트랜디드 RNA.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환경에서 코로나의 생존 기간 보면 마스크 건매에서 7일이나 생존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좀 며칠씩 사용하고 있는데, 마스크 겉면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겉면에 바이러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잠복기는 1에서 14일, 평균 5일에서 7일. 그 다음에 감염 재생산 지수는 2.2에서 3.3으로 추정. 자, 감염 재생산 지수는 뭐냐면요.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렸으면 2명에서 3명까지 감염을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전파 경로는 어떻게 되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 재채기, 기침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심방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 이를 비말 감염이라 하고, 또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에 접촉하고 눈, 코 또는 입을 만져 접촉 감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에어로졸 생성 시술. 자, 에어로졸 시술이 뭐냐면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기관삭간, 심폐소생술, 개방된 객담 흡입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 조건이 열악한 실내 밀집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 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증상 발생 1일에서 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감염 첫 주 내에 상부 호흡기 바이러스 양이 최고점에 도달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증상이 나타난 후 9일 후에는 호흡기 검체에서 배양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증상 감염이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에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 증상, 징후를 보면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37.5도씨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 소실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오심, 구토, 설사,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검사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전자 검사, RT-PCR 방법, 시젠, 랩티노믹스, EDGC, 칩 매트릭스가 있고, 항체 검사, 수젠텍, 휴마시스, PCR, 나노엔텍, 바지텍메드. 네, 기억이 안 나서 이 화면으로 켰습니다. 얘네들은 정확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단독 확진법으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치료제는 없고, 자,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 승인을 준비 중이고, 덱사메타손의 효과를 발표했으나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에 대한 전신 스테로이드 투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들은 mRNA, DNA를 이용한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등의 여러 백신들이 개발 및 임상 시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시총이 2,103억이고, 여기 보면 벤처 캐피털 기업이라고 나와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세컨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 캐피탈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음. 그리고 빅히트 엔터에 총 40억 원을 투자함. BTS가 데뷔한 이후 본격적인 엑시트를 진행해 투자원금 대비 27.5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V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거기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이뮨메드, 여기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뮨메드는 아직 상장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뮨메드에서 주식 종목에서 이뮨메드 쳐도 아무리 안 나오길래 도대체 뭔 회사인가 했더니 극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극극님은 무슨 근거를 저를 누나로 부르시는 거죠? 제가 더 어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극극님의 나이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 이뮨메드는 지금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냐면, 이 당사는 바이러스 서프레싱 팩터를 발견해서 특허를 등록했대요. 국내외에. 그리고 지금 이 비형 간염을 적응적으로 하는 임상 이상 시험을 필두로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이뮨메드 이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SV 인베스트먼트랑 마크로젠도 이 이뮨메드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 이뮨메드는 VSF, 방금 말한 기반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근데 아직 상장을 못하고 있대요. 네. 현재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휴머나이즈드 VSF의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5월 21일에 난 기사고요. 다른 기사를 볼게요. 7월 20일에 난 기사인데요. 이탈리아, 러시아의 이상 신청, 8월 승인 기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뮨메드가 이르면 다음 달 8월달 확진자가 많은 이탈리아, 러시아, 유럽 국가로 임상시험 확대에 나선다.
그리고 지난 6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 임상 이상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민메드는 한림의대 미생물학과 교수님이 창립한 바이오벤처이고요. 마우스 감염 모델에서 바이러스 서프레이스 팩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화되는 항체로 제작한 게 휴머나이즈드 VSF라고 합니다. 자, 휴머나이즈드 VSF의 작용 기전은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세포가. 그럼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비멘틴이 구조 변화를 일으켜서 외부로 노출이 된대요. 이 비멘틴에 이 휴머나이즈드 VSF가 결합을 해서 대식세포, T세포, 수지천세포 이런 면역계의 상호작용을 차단해서 이 감염세포의 바이러스 증식, 염증 발생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코로나 변종이 막 여기저기서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그 뉴스 보면 변종 많은 코로나 있다, 항바이러스, 항염증 이중작용. 이 코로나19 발발 후 이뮤메드는 바이러스의 직접 작용이 아닌 감염세포를 겨냥하는 휴머나이즈드 VSF 기전에 따라 변이가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도 개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네, 진짜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많이 돼서 저는 이게 백신이랑 치료제가 개발이 될까 좀 회의적인데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올해 기술성 평가를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6일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민메드가 VSF 지금 러시아에서 임상 이상 예정이죠. 여기 보시면 이민메드는 임상 대상지로 이탈리아와 러시아를 선택했다. 이들 국가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민메드는 국내에서는 중증 환자가 적어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힘들어 러시아와 이탈리아처럼 확진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환자 범위가 넓어 임상 시험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임상에 성공하면 해당 국가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고 주변국으로 시장을 넓힌 데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국내 일상을 끝낼 만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은 이상부터 한다며 이상 결과가 좋으면 조건부 허가를 받아 3상 없이도 유럽과 러시아 판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일양약품도 지난 5월 말 슈펙트를 러시아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주가가 엄청 상승했죠. 제가 이 일양약품 가슴 아픈 주식입니다. 제가 3만원에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한두 달 들고 있는데 오르지 않아서 제가 팔았는데 바로 다음날 떡상 해서 지금은 이제 8만원대 있죠. 10만원까지 넘어갔었죠. 네, 마음 아픈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7일 목요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효과를 입증해서 345억 투자금 유치. 네, 여기 기사에서도 국내에서도 임상 이상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일반 건강 환자들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이 지금 끝난 상태이고 이제 100명에서 200명의 단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 시험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임상 1상의 성공률은 70%, 일단 1상은 했대요. 근데 2상이 들어가는데 2상은 성공률이 33%, 임상 3상에 가면 성공률이 25%. 그래서 총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SB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8월 7일에 나온 기사네요. 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유가 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하반기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상장을 하면 SB 인베스트먼트도 수혜를 받겠죠. SB 인베스트먼트는 이뮨매드 테마도 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테마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귀가 얇아서 은호파파님이 또 도움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쌍바닥 패턴으로 봤거든요. 월봉상. 그래서 컴맹이라서 이걸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얘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냥 보여도 네,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여기 변곡점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상승했다가 하락 후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쌍바닥 패턴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요 바닥이 요 바닥보다 더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저점이 더 낮아야 되고 거래량은 얘가 더 많아야 되고 그리고 매수 시점은 이 지지할 때 요 변곡점의 상단 이 부분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여기가 매수 시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유튜버를 검색해봤는데 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간 얘가 지금 제가 눈을 봤을 때는 쌍바닥 패턴인데 혹시 틀리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요 4,500원 이때 상승이 있으면 그때 매수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때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 네, 다양하더라고요, 의견이. 어쨌든 이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겠죠?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예요. 횡보 차트.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뉴지랩, EDGC 이런 애들 되게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제가. 이렇게 슈팅이 있고 조용하죠? 가끔씩 이렇게 잠깐 슈팅 있고 계속 박스권에서 횡보 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한동안 조용하죠? 언젠가는 이 박스권을 찍고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때 거래량 터지면서 네, 슈팅이 있었고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세력이 매집하는 것 같아요. 매집하고 언젠가 한번 슈팅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홀딩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되었네요. 네, 구독자분들께서 SB 인베스트먼트, 카이노스 매드, 오스코텍 다 좋은 종목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G3BNT도 좀 기다려보면 네, 좋은 주식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물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개발은 저도 이게 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나 안 성공하나 그거는 뭐 주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뉴스 뜨면 주가는 오르는 거니까 임상 이상 뭐 성공했다 이러면 또 주가가 오르겠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이유 없이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가 있으니까 네, 이 정도로 하고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